안녕하세요. 저희 5조는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먼저 정말 쉽게 말해드리자면 A랑 B가 그러니까 A한테 B가 송금을 한다고 치면 10만 원을 송금한다 치면 그걸 보증해주는 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보증해주는 기관이 바로 은행이나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이 될 수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은행이랑 금융기관 같은 게 없고 그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거래를 블록이랑 형태로 인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을 이용한 게 바로 이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은 2017년 지금도 통틀어서 제일 이슈가 됐던 IT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크레딧 스위스와 CNN과의 인터뷰에서 크레딧 스위스는 조만간 비트코인에 적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훨씬 더 큰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터뷰에서 말하게 되었는데요. 그걸 통해서 블록체인이 앞으로 얼마나 쓰이게 될지 전망과 또 얼마나 활용이 많이 될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전에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블록체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록체인이란 건 결국에는 이게 P2P, 결국 사람 대 사람이 거래하는 사이에서 중앙의 정부가 사라지는 걸 뜻하는데요. 중앙의 정부가 사라진다는 게 결국 우리가 송금을 해주는데 토스 아시죠? 토스 같은 게 사라지거나 우리은행이 사라지거나 또는 우리가 사람이랑 사람 사이에 공인인증서를 넘길 때도 이거를 그 사이트를 통해서 넘기게 되는데 중앙 정부가 사라지게 되면서 개인과 개인의 권력이 높아지는 거를 결국 블록체인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딜레마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딜레마가 결국에는 난제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인데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 그러니까 즉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잔틴이라는 국가에 여러 장군들이 있는데 장군들은 험한 산이 있어서 여러 군데에 퍼져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 퍼져 있는데 같은 시간에 공격을 해야 하는데 당시에 왕한테 권력이 집중되어 있지 않아 장군들에게만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 중간에 배신자들이 많기 마련이었는데요. 이렇게 배신자들이 빠질 수 있고 같은 시간에 같은 공격을 하기로 했고 이 모든 사람들은 한 장소에 같은 시간에 그리고 과반수 이상의 장군들이 들어가야지만 이거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거를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람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은 이런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혹시 이 해결 방법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저희가 되게 싫어하는 수학 문제를 푸는 데 되어 있는데요. 저희 어렸을 때 개념 원리나 이런 문제집을 보면은 서술형 문제에서 첫 번째 과정 x 구하기, 두 번째 과정 y 구하기 해서 세 번째 과정에서 연립방정식을 세우기 이런 과정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맞춰갖고 한 명당 10분씩 걸리는 문제를 배정한 다음에 그 한 문제를 풀고 나면은 공격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완성되었을 때 그 시간에 같이 공격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이것의 해결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비트코인과 함께 사람들에게 알려진 블록체인은 사람들의 많은 열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블록체인의 유용성 덕분인데요. 블록체인은 아주 여러
분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중 제가 두 가지 예시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선거입니다. 저희가 블록체인이 적용된 선거에 민석군이 출마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민석군은 참 착하고 일도 잘하고 여친도 없지만 사람들이 민석군이 자연곱슬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석이를 뽑지 않았습니다. 이에 분노한 민석이는 자신이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정보를 조작해서 블록을 정보 사용자에게 전송하게 되었고, 이 정보 이용자는 블록체인의 방식에 따라서 여러 정보를 습득한 후 이렇게 정보가 맞지 않는 것은 바로 폐기해 버리는 방식으로 공정한 선거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병원 시스템에서도 이 블록체인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기존의 정보 이용자가 병원에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병원에 요청을 한 후 정보를 다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아서 큰 단점이 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을 여기 병원 시스템에 적용하게 되면은 모든 이용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이 정보를 자신이 저장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일단 블록이 많아질수록 정보가 많아지고, 그 정보가 많아질수록 저희 컴퓨터에 저장하는 저장 용량이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저희 블록체인의 방식의 전제하에는 50%에 초과한 사람들이 옳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만약 51%가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블록체인의 신뢰가 떨어지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블록이 각 컴퓨터에 저장된다면 저희는 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 블록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블록체인이 저희 실생활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